자, 첫 번째 주전부리는요. HBM 큰손 엔비디아 잡아라 메모리 3파전. 제목은 이렇게 잡았는데 사실 오늘 떨어진 거에 있어서는 미국의 엔비디아 중국 멘트, 요게 가장 큰 영향이 있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엔비디아가 미국이 중국한테 이런 HBM, AI 반도체 팔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했더니만 그때 11월 이후에 H800, A800 그러니까 중국한테 팔 수 있는 AI 반도체용을 또 이렇게 따로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팔지 말아라. 니네 이거 팔면은 다음 날 바로 통제한다. 그래서 내년에 H20, L20 L2 이런 거를 또 팔려고 예정이었는데 엔비디아의 수익이 좀 줄어드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역시나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HBM만 보고 높은 밸류를 줬었는데 그것도 좀 디스카운트를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HBM 5세대 양산 전망 지금 그래프가 나가고 있는데 이 그래프도 과연 우리가 손을 대면서 수정을 해야 되는 것이냐. 그리고 원래 100을 팔기로 했으면 한 70, 80 정도로 이런 거를 줄여야 되는 것이냐에 대한 계산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두 분께 OX 한번 여쭤볼게요. HBM 지금 중국 이슈 있고 팔지 말아라 팔아라 이런 얘기 있어도 내년에는 결국 지금 수준보다 더 간다 O, 아니다 좀 지켜봐야 된다 X.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뭐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X를 드십니까? 자, 알겠습니다. 이상엽 이사님은 X, 그리고 민재기 팀장님은 O 들어주셨어요. 일단 긍정적인 것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민재기 팀장님, 내년에 HBM 관련주 더 오른다 쪽으로 베팅입니까? 네, 일단 최근에 저는 이제 우리 방송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HBM이 더 이상 신선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미 다 HBM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누구나 HBM을 안 들어본 사람들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오히려 단기적으로 조정을 좀 기다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최근에 그런 과정이 오히려 저는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이렇게 각도가 높게 섰을 때는 사실은 다들 막 환호하고 좋아할 때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가 이동평균선과는 괴리가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고 이제는 이제 또 HBM 방금 질문 주신 게 이제 끝난 거 아닌가 뭐 이런 질문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번 12월 달에 조정 구간에서는 HBM을 좀 잘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제 반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엔비디아 조금 전에 이제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중국의 수출 규제 이슈 때문에 $500를 사실 살짝 넘었다가 다시 지금 원위치에서 이렇게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근데 밑에서는 $400를 계속해서 최근에 박스권 하단부를 강하게 지지받고 있고 올라가면 $500에서 지금 부딪히는 모습이 요 안에서 박스권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엔비디아의 방향성이 일단은 HBM 쪽에서는 중요하다. 그래서 만약에 이 하단을 $400를 아주 깨고 내려가는 그런 추세적인 하락이 나타나면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 관련주들도 올라오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그렇지 않고 400과 500 정도 사이에서 이 박스권 흐름이라면 충분히 우리한테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그다음 이제 엔비디아가 중국용 AI 칩 출시할 때 다음 날 바로 수출 통제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숫자로서 그렇게 기대하는 부분이 애초에 원래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조정받을 때 나온 그냥 하나의 또 뉴스일 뿐인 거죠. 근데 엔비디아의 중국향 매출이 한 20% 정도 된다라는 분석이 있어서 차지하죠. 네. HBM 만약에 중국에 못 판다고 하면 결국 이 매출은 딴 데서도 충분히 메꿀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밸류에이션 계산기를 좀 두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중국이 최근에 이제 우리 주말 사이에 왜 해외 집단 우려 집단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왔잖아요. 예. 그죠? 거기에서도 보면 어쨌든 중국은 조금 쉽게 올라오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반도체도 당분간은 이렇게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느냐? 그거 아니죠. 지금 글로벌 빅테크 관련된 기업들이 다 지금 AI 쪽으로 지금 경쟁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는 숫자가 엄청나게 많이 훼손되는 기보다는 새로운 또 먹거리를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인데요. 요즘 저는 이제 데이터 이 트렌드 검색 가지고 한번 이제 주요 키워드들을 이렇게 해보고 있거든요. 한번 한미 반도체가 밑에 주가고 위에가 네이버에서 우리가 검색 트렌드를 해볼 수 있잖아요. 예. 이걸 연초 이후에 같이 제가 추이를 한번 그려본 겁니다. 한번 보시면
한 2, 3만 원에서 순식간에 여기 6만 원까지 올라오는 주가 이때 있죠. 이때가 위에 한번 보시면 네이버에서 검색 트렌드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이렇게 증가할 때였습니다. 관심이 많았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보시면 9월 달 이후로 한미 반도체는 주가가 추가적으로 더 상승하기보다는 사실은 크게 6만 원에서 7만 원 뭐 전후 박스권에 지금 갇혀 있는 상황이죠. 지금 보시면 빈도수도 많이 떨어져서 HBM은 더 이상 신선하지 않은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오늘 좀 이야기가 나온 것은 TSMC의 캐펙스 하향 이슈가 나왔습니다. 이게 만약에 명확하게 확정이 되면 최근 들어서 가장 낮은 캐펙스 투자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반도체 관련된 센티에도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장비를 또 재활용하는 부분들에 대한 이슈가 또 나왔어요. 장비를 네, 오늘 삼성증권에서 그런 코멘트가 좀 나왔는데, 장비를 새롭게 구매를 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장비를 재활용하는 이런 이슈들도 나오다 보니까 좀 안 좋은 이슈들이 복합적으로 겹치면서 반도체 센티에 안 좋은 영향을 줬지만, 이 말씀드렸던 이러한 부분들은 AI 반도체 사이클의 중장기적인 사이클을 훼손시킬 이슈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단기적으로 그냥 센티적인 부분이지, 그리고 많이 올랐던 부분에 있어서의 가격 조정이 충분히 지금은 좀 있어야 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12월 13일 날 FOMC 회의가 있는데요. 그 전에 지금 시장이 먼저 금리나 기대감 때문에 땡겨놨죠. 네. 주가가 땡겨놨기 때문에 그 시장과의 간격이 지금 좀 벌어져 있는 부분에 대한 키 맞추기가 좀 이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 구간 내에 있어서 뭐 조정이 좀 나오는 부분들은 우리가 좀 감내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현 비사님은 X 들어주셨는데 아니라고, 그러니까 내년 더 주가가 오르지 못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뭐가 좀 걸리시는 게 있어서? 제가 이제 쭈글쭈글거리면서 이제 네네네. X인데 이제 상승은 할 거예요, 당연히. 예, 시장 전망 너무나 좋고. 그런데 이제 올해만큼 상승할 거냐라는 그렇게 저는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X를 든 거고, HBM 관련된 주식들이 바닥에서부터 살펴보면은 3배, 4배, 5배 이상 상승한 기업들이 많아요. 적지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렇게 이만큼 상승할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면은 여기서 3배 또 4배 간다고? 이런 거는 아닐 것 같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오히려 상승률은 상대적으로 금년보다는 좀 덜할 것이다. 네, 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앞에서 팀장님께서 이제 관련된 부분 조금 이제 눌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요것도 이제부터는 좀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냐면은 지난 11월 21일 날 AI 반도체 ETF가 같은 날, 그날이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일이기도 했는데 굉장히 공교롭게 그날 국내에서 ETF가 상장이 됐죠. 근데 이제야 좀 기억이 나는데 이제 뭐 고등학교 친구가 이제 증권사에 있는데 좀 웃으면서 이렇게 통화를 했던 거 기억이 나요. 야, AI 반도체가 왜 하필 또 2개나 이렇게 상장하냐? 지금이 고점 아니? 뭐 이렇게 웃으면서 지금이 고점 아니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요 AI 반도체 2개 ETF가 고점이 좀 상장하고 좀 눌렸다가 또 반등이 나와서, 하나는 지난주 목요일 날의 고점이었고 하나는 지난주 금요일 날의 고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상장한 날의 고점을 살짝 돌파했었다가 그다음부터 꼬꾸라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게, 아니 가려면은 더 많이 가지, 살짝 이런 것도 좀 기술적으로 좋은 모습은 아니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11월 중순에 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ETF 관련돼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자산운용 업계에서 반도체 인버스 ETF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기획 단계에 있다라는 얘기가 11월 중순에 나왔었죠. 그러니까 반도체 비중이 높으신 분이거나 좀 반도체 관심 많은 건 맞지만 좀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 입장이라면은, 야 그래 2차 전지도 인버스 ETF가 나왔는데 이제 반도체까지 나올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이 아니고 개연성에 좀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래 11월 중순부터 그게 기획 단계야, 그러면은 한 2, 3개월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그러면은 한 1분기에는, 내년 1분기에는 반도체 인버스 ETF도 우리가 안 나오면 좋겠지만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본다면은 조금 이제 올라올 때 어느 수준에서 좀 팔아야 될지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하면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상엽 이사님은 뭐 긍정적이지만 네네. 금년 같은 폭발적인 상승세가 나올 수 있을까? 그거는 잘 모르겠다라는 부분에서 엑셀을 들어주신 거고. 자, 그러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HBM 한참 얘기했을 때 들어가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특정 종목으로는 한미반도체, 주성, HPSP, 하나마이크론 등등등등 이런 종목들에 들어가신 분들 많을 겁니다. 근데 평단으로 생각해 보자면 이분들이 대부분은 좀 마이너스 수익권에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분들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요거 자릅니까? 혹은 물탑니까? 아니면은 그냥 버팁니까? 민재기 팀장님부터. 지금 매수 단가랑 지금 뭐 약간 약손실 정도 구간이란 가정하에 지금 네. 여쭤보시는 거죠. 저는 한번 팔았다가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네네. 지금 조금 전에도 제가 FMC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시장에서 너무 빨리 저는 땡겨서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인데요. 원래 한 5월 달 정도 6월 달에서 5월 달로도 좀 앞당겨진 거죠. 근데 최근에는 지금 3월 달까지 이 금리 인하 확률이 상당히 높게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50%가 넘게 지금 금리 인하가 시장에서 생각하고 있는데 파월 입장에서는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제가 봤을 때는 물가나 금리 인하 그다음에 종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12월 13일 날 시장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좀 매파적인 발언이 나올 경우에는 먼저 기대감으로 땡겨놓은 시장이 일부 저는 좀 되돌림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만약에 그게 좀 빨리 진행이 된다면 오히려 FMC 회의 전에 그러한 조정이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하. 만약에 FMC 회의 전에 시장이 생각보다 조정을 많이 받으면 FMC 회의 이후에는 오히려 또 이제 악재가 노출됐으니까 반등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12월 13일 날 시장의 기대와 연준의 계리와의 이러한 부분들에 어느 정도 간격이 좁혀지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뭐 블랙록의 뭐 투자 운용사에서 최고 투자 책임자도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이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제부터 슬슬 시장에서는 반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자, 오늘 시장 반응을 한번 보시면 우리나라 환율이 조금 전에 이상희 이사님이 코스피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많이 팔았다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죠? 예. 많이 산 구간은 이렇게 내려오는 구간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원화가 강세가 되는 구간. 근데 지금 1,300원 아래로는 더 이상 우리나라 원화가 최근에 안 내려가요. 계속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만 약간 이슈가 생기니까 지금 바로 1,313원으로 이렇게 튀어버리잖아요. 예. 이렇게 돼버리면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의 수급은 조금 관망을 할 것이고 시장은 뭐 조금 쉬어가는 그러한 그림이 된다면 내가 약손실 구간이라면 FMC 전후로 그 기간 사이에 지금 팔고 다시 한번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도 좀 있지 않을까. 뭐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HBM 관련주들은 잘랐다가 다시 사도 좀 기회를 줄 것 같다라는 게 현재 시점에서 네. 판단인 거고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하이닉스 플러스 HBM 반도체 전반적으로 눌린다면 시장도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죠. 열어둔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엽 이사님은 어떠세요? 지금 HBM 약손실 마이너스 5%에서 뭐 마이너스 10% 정도까지 된다고 하면 잘라요? 아니면 물 탈까요? 버틸까요? 한 5% 전후라고 하면 저도 이제 추가 하락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이제 비슷한 뭐 같은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고 예를 들어서 진짜 요 최근 한 이틀 만에 지금 한 10% 이상 하락한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한 손실률이 HBM 관련된 보유한 종목이 한 15% 넘어가면은 또 어떻게 잘라요. 일단 마음이 불안하면은 싸게 살 수 있어도 손도 안 나갈 뿐만 아니고 시장 상황에 굉장히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마음이 불안한 상황에서는 추가 매수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잘 샀어도 못 버텨요. 그러니까 손실률이 한 15에서 한 20% 되는 분들이시라면 급하게 추가 매수하시지 마시고 예. 추가 하락은 나올 가능성이 커 보이고 그래서 좀 돌리는 모습이 나오고 그때 가서 좀 추가 매수를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말은 급하게 추가 매수할 필요는 없겠다. 네. 근데 엇박자 타면은 어떡합니까, 만약?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모아가자는 거죠. 좀 더 기다렸다가. 네. 근데 이게 자르고 또 다 샀다가 또 자르고 이게 쉽지 않습니다. 오케이. 네, 마인드 컨트롤이 안 되면. 그러면 알겠습니다. 두 분 다 살짝 잘랐다가 뭐 다시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다. 뭐 모아가자 이런 개념으로 말씀을 하신다면
조금 더 미래를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다음에 반도체 파도가 온다면 사실은 지금 HBM 한번 왔었죠. 온 디바이스로 한번 와서 디자인 하우스 IP 쪽 한번 갔죠. 그러면 다음에 또 HBM이 올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하거든요. 모멘텀으로서. 어떻습니까? 두 분은 HBM으로 좀 다시 한번 파도가 올 수 있다라고 보세요? 민재기 팀장님부터. 네, 일단은 HBM부터 시장이 먼저 이렇게 순환매가 일어났기 때문에 순서대로 저는 한번 돌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메모리에 이제 턴어라운드 사이클이 먼저 한번 있었죠, 그죠? 그래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실적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면서 큰 종목들이 먼저 움직였고, 그와 함께 이제 HBM,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먼저 바닥을 좀 빨리 당겨준 이유도 사실 HBM 때문이었죠. 그래서 HBM이 먼저 좀 움직이는 모습이었고, 제가 HBM이 조금 이제는 좀 식상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때부터 온 디바이스 AI라는 부분이 시장에서 화두가 되면서 그와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이면서 이렇게 순서대로 좀 움직였다라는 부분을 감안하면 저는 다시 한번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고 또 때마침 이벤트도 그렇게 지금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인가요? 6일 정도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그 날짜는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 AMD가 MI300이라는 이제 HBM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엔비디아에 이제 뭔가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전에도 AMD가 이제 인공지능 관련된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뭐 기술력을 선보일 때 시장의 관련주들을 한번 확 불을 지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조만간에 이벤트가 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AMD의 이런 인공지능 반도체에 대해서 시장의 관심도가 만약에 크게 생긴다면 또 관련주들한테는 한 번에 좀 기회가 좀 될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HBM이 한번 움직임이 나타나고 온 디바이스 AI도 사실은 지금 이동평균선가의 이격이 지금 좀 벌어져 있는 상태예요. 요즘 최근에 올라서 그 사이에 조금 더 기간 조정이나 숨고르기 한번 한다면 그 다음에는 또 다시 온 디바이스 AI라든지 이쪽이 또 이어서 순환매로 움직이지 않을까 뭐 이렇게 저는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의 순환매가 다시 좀 올 것 같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솔리마르님께서 반도체 소부장에 없는 사람은 하락의 매수의 기회일까요? 아니면 2차 전지처럼 조정 구간으로 가는 걸까요? 뒤쪽 질문, 조정 구간으로 가는지 안 가는지는 아까 좀 답변을 해주신 것 같고, 이상의 비서님은 반도체 소부장 없는 분들 신규 매수의 영역은 기회로 지금 봐도 괜찮습니까? 이런 건들? 기회인데 네. 급하게 매수할 필요는 없다. 급할 필요는 없다. 네, 급할 필요 없다. 이게 반도체가 그러면은 여기서 반도체 없으신 분들은 그러면 반도체 포트에 없어야 되냐?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네,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매월 1일 또 11일, 21일 그 이제 무역 수지 이제 수출입 동향을 확인하게 될 텐데 그 부분들은 반도체나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투심에서도. 그러니까 급할 필요는 없고 조정 시에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고자 하면, 그리고 HBM 정말 뭐 대장주 성격에 있는 종목군들도 다 시장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뭐 전혀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민재기 팀장님. 우리가 지금 전반적으로 조금 무겁고 우울한 이야기를 드린 것 같아서 그래요? 예, 약간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나 희망적인 드리고 이야기 여러분 네. 희망 찾아가세요. 자, 희망 드립니다. 근데 이거는 뭐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예. 네. 지금 제가 이제 12월 달 우리 이상현 이사님도 약간 보수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좀 하고 계시는데 저도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주주 양도세 가세 그 부분이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 이야기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아마 빠르면 이번 주 뭐 다음 주 중에 만약에 이야기가 나와서 한도를 올려준다라면 만약에 된다면 희망 고문 아닙니까? 그렇지, 아니에요. 희망 고문? 근데 지금 이제 어쨌든 지금 뭐 내년도 선거 때문에 사실 되게 바쁘고 지금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이거 뭐 표심을 위해서 저는 누군가 움직일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거 한쪽에서 반대하기는 참 쉽지 않은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누구 하나가 화두를 던지면 제가 봤을 때는 늦어도 뭐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에 빨리 이 부분이 되면, 혹시라도 레버리지를 쓰셔서 뭐 급한 부분이 아니라면 이 이슈는 상당히 연말에 나올 매물을 좀 상당히 줄여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감안하셔서 전체적으로 좀 고민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산타랠리가 올 수 있는 유일한 모멘텀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주주 양도세. 요거는 지금 사실은 저희 위쪽에서 결정하는 거니까 저희는 되는지 안 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언제 되는지도 모르고. 근데 그냥 뭐 찍기식으로 그냥 깜깜이지만 맞춰본다고 하면 요거 해줄 확률은 몇 % 정도입니까? 이상엽 이사님. 뭐 찍는 거니까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 출연하고 나서 가장 어려운 질문 같습니다. 알 수가 없는 거죠. 와. 느낌상.
느낌상 느낌이라는 게 있으니까. 아, 좋아요. 네. 52%. 52%? 아, 매우 높게 생각보다는 높게 주시네요. 그래요? 민재기 팀장님. 저는 한 70%를 보고 70%요? 이야. 지금 뭐 제대로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이런 거라도 해줘야 저는 시원하게 국민들한테 저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에 알겠습니다. 충분히 저는 움직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대로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요것만 뺐으면은 죄송합니다. 네. 방송으로 잘 밀었을 텐데.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그래도 반 이상으로 보고 계시니까 사실 요거 나오면 뭐 HBM이 뭐고 그냥 그렇죠. 뭐 FOMC고 그냥 다 뒤집어 엎고 일단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요. 네. 그 선거가 있는 나라가 40개 국가라고 합니다. 네, 그 말은 네. 이제 자국 국민들에게 뭔가 좀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많이 좀 눈치를 보겠죠. 선심성 정책이 나올 네네네.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시장에 또 수급을 몰고 올지는 저희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요거 종목 하나만. 그 시장의 분위기가 좀 좋아진다고 하면 지금 좀 담아 볼 수 있는 종목 혹은 조금 더 버텨도 괜찮은 종목 하나씩만 딱 주신다면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빠르게 하고 넘어갈게요. 민재기 팀장님부터. 네, 저는 최근에 좀 이슈가 나온 쪽에서 하나를 보고 싶은데요. 삼성전자에서 최근에 EUV 펠리클에 국내 공급 업체는 없다라는 이런 기사를 좀 낸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국내 관련주들이 큰 폭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FST랑 SNST 이 두 종목이 좀 크게 하락을 했는데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보시면 FST가 그 기사가 나오고 난 다음에 장중에 거의 한 20% 빠지다가 다 이렇게 땡겨놓고 끝이 났습니다. 오히려 저런 뉴스들보다는 이 EUV 펠리클에 경쟁적으로 막 회사들이 하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쪽에 DUV 펠리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쇼티지가 만들어지면서 오히려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노이즈가 있을 때 뭐 FST 같은 종목들이 좀 하락을 하면 뭐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FST 목표가는 28,000원, 손절가는 21,000원 정도 잡아주셨습니다. 자, 이상해 비사님 종목 빠르게 하나만 주신다면? 네, 온디바이스 AI의 대장주였고 앞으로도 대장주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살 건 아닌 것 같고요. 칩셋 미디어. 칩셋 미디어. 네, 그래서 내년에 뭐 이렇게 주요 업체랑 또 이제 NPU 라이선스 체결도 전망이 되고 있어서 급할 필요는 없고 조정 시에 뭐 분할 매수 관점이라면 충분히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은 칩셋 미디어 목표가는 4만 원, 손절가는 24,400원 정도를 잡아 주셨습니다. 결국 이제 뭐 2차 전지 반도체 둘 다 우리 시장에서 좀 빼놓을 수 없는 주축 중의 주축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움직일지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